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이 비상계엄한 지 1년이 되는 날인데요. 네. 김성태 의원과도 계속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갈등을 좀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 절연은 어차피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이랑 뭐 절연하고 말고 어디 있습니까? 예, 앞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한동안 나오기 어려울 거로 보이는데 절연은 된 거죠. 근데 네. 자꾸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문제인 것이고, 사실 사과는 지금 국민의힘이 사과하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체로서 이제 사과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이상 대리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사과를 한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희한한 소리 안 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 안 하면 별 의미가 없고, 특히 지금 보면 뭐 국민의힘의 인사들 보면은 뭐 계엄 때 소극적으로 임했던 인사도 있고, 아니 뭐 한동훈 대표도 해제에 임했지만은 그 다음에 뭐 한한 체제 이제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적이 있고. 한동훈, 한덕수, 예. 그렇죠. 저는 뭐 지금 그렇게 저기서 계엄에 대해서 말해가지고 득볼 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개 중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계엄 해제하는 과정에 친한계 의원 일부가 참여해서 그 표결수를 맞췄고 했지만은 그 뒤에 행보 보면 글쎄요. 그것도 한한 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소구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내내 황태자였잖아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40대 법무부 장관 만들어가지고 제가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저한테 했던 얘기 이런 것들. 그 당시 대표셨으니까요. 네, 저한테 뭐 이 자식이 영어도 잘하고 뭐 해가지고 예. 뭐 줄줄이 하면서 자랑했거든요. 저한테. 글로벌 스탠다드 뭐 이런 얘기했던 게 저도 기억이 뭐 영어 잘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예.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예. 오늘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가 있는 날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장 기각 시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갈 거다. 근데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압박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압박이 될 뿐더러 뭐 아무 말 안 해도 이미 해놓은 일이 있으니까 사법부에서는 압박을 느끼겠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표결하고 발언을 다 커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표결을 하든지 면책특권이 대상이 되고, 이런 걸 만들어준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독재자가 의원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어떻게 하는데 추경호 대표가 영향을 미치고 뭐 상의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되려면은 면책특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면책특권을 탄압하려고 하는 사람은 독재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누군가 계엄에 찬성했다 생각하면은 그거는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은, 예를 들어 추경호 대표가 진짜 가정적인 상황에서 나는 계엄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선언해도 표결해도 사실 면책특권의 대상입니다.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네. 면책특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는 거고, 예. 양심에 따라 표결했는데 만약에 그게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그게 이게 동작하는 방식이지, 개별 표결 하나를 문제 삼아가지고 너 왜 이런 표결했어 사법 처리해, 이거는 의회를 두는 이유가 없어요. 이러면은. 예.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든 좀 정치적으로 흘렀던 데다가 마침 영장이 보통은 이제 오늘 영장 심사를 하면은 늦은 밤이나 내일 네. 새벽에 나오니까 계엄 1년에 맞춰서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재판부는 당연히 좀 그런 것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은 상당히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부가 되면은 뭐 그건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행위가 있었다는 건데, 예. 저는 그렇게 다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진짜 추경호 대표가 그 군과 윤석열 대통령과 모의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표결을 어떻게 방해했다, 이런 거 가지고 성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과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씩 이제 세계 특검이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이미 종료한 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미진한 점을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계속 자기 발등 찍고 있는 게, 원래 예. 정권이 바뀌면은 검찰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가장 강한 수사력을 가진 검찰을 지금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 검찰 조직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자, 특검이 하고 남은 거는 검찰에 이첩한다. 아니면 국수본에 이첩한다. 특검에서 검찰로 이첩할 때 검찰은 본인들이 하도 공격해나가지고 믿지를 못하겠고 국수본은 지금 봤더니만 이게 수사력이 아직까지 올라왔는지 이런 거대 권력형 수사에 대해 가지고 자신들도 못 잘할 믿는 수 거고. 있을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공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사에 대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권력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박영수 특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선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이렇게 수사해 놓은 것도 있지만은 네. 그다음 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 임명해가지고 정적을 싹 이렇게 때려 부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하고 싶은데 네. 할 주체가 없는데 특검을 셋을 써봤더니 영 이거 신통치 않은데 그래가지고 또 누구 하나 찾아가지고 새로운 특검 해야지 이런 생각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라고 한 이상 더 이상 거기에 중요 수사를 맡기기는 좀 면을 바치고 이번 정부에서 사법개혁하고 검찰개혁 한다고 하니까 그럼 저희는 이번 정권 임기 내내 네. 세금 들여가지고 특검 만들어지고 특검에서 수사하는 걸 계속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무한루프죠. 그러니까 간판 걸어놓은 거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수사가 잘 된다 해놓고는 예. 계속 특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같이 해야 되는 자기 걸로. 모순을 그냥 만들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뭐 글쎄요. 저는 이 정도도 내다보지 못하고 얘기했으면은 집권 세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단죄할 건 단죄하는 건 좋은데 자꾸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 같은 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이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한테 억울한 수사라고 맨날 주장하는 게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면 안 나올 재간이 있느냐. 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하고 특검 또 하는 건 아마 그거의 최상급 버전일 겁니다. 예. 문재인도 이렇게 안 했다. 그럼 별건 수사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번에 수사 범위를 더 높일 수도 있죠. 예. 예. 종합특검을 일단 던져놓은 상태라서 이건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특검 3특검 시작하기 전에 예. 민주당 관계자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행태를 공격하고 만약에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있었던 부적절한 행동들을 짚어내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싶으면은 앞에 부지기수로 널려 있다. 수사할 것이. 예. 이준석 쫓아낸 거, 그다음에 그 전당대회에서 안철수한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이렇게 했던 것들, 그다음에 뭐 김기현 대표 쫓아내려고 했던 것들, 한동훈 쫓아내려고 했던 것들, 이거 수사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온다. 네. 근데 그거 안 하고 당신들 지금 이제 뭐 해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이런 거 세 가지고 갈라서 하면은 그건 의외로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당신들이 언론에다 이걸 굉장히 부풀려가지고 자기들이 뻥튀기를 이만큼 만들어 놓고 이거 수사하라 가라 그러면은 뭐가 나오겠느냐. 예. 실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여당 장악하려고 굉장히 여당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 네. 그게 대통령인데 지금 명태균 사건의 결말을 보세요. 용두사미 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사건도 이따 좀 여쭤보도록 네. 하고요. 국민의힘은 뭐 계속 뭉치자고 하면서 장외 집회를 하는 상황인데 뭉쳐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시를 한 게 한동훈 전 대표 때 있었던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사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대표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뭐 이렇게 대대적인 조사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제가 하셨어요.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예. 다른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해경궁 김씨 사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론 조작이나 댓글 조작 이런 거 하면요. 예를 들어 그 드루킹 같이 왕창 이렇게 몇만 개씩 댓글 쓰고 이러면요. 그거는 업무방해입니다. 네이버에 대한.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나오는 거는 네이버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 수천만 명이 보는 곳이니까 여론 조작의 의미가 있죠. 예.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저희 아파트의 화장실에다가 낙서했다 그래가지고 여론 조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저희 아파트 화장실에 몇 명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단계라는 거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화장실처럼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글 쓰고 그거 읽는 곳인데 예. 거기 단계에 뭘 썼다 해서 여론 조작은 아니에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도 온라인 공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거 쓰고 이렇게 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뭐 누구 비판했다 그러면은 명예훼손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모욕은 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그때 08HK 킴이라는 네. 해경궁 입씨라는 별명을 얻은 그 네티즌이 썼던 것들을 보면은 네. 뭐 세월호 유족을 이렇게 모욕 주는 얘기도 있었고요.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김정수 여사까지 묘사하는 글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궤가 다른 건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 대표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이 했다고 의심받는 그 단계의 글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어디 화장실에 나 혼자
예, 이게 글 써놓은 거 정도 아니면은 뭐 당사 화장실 써놓은 정도 예. 예, 그 정도의 일이지 이게 뭐 여론 조작까지 가진 않았다. 그 화장실에 뭐 몇몇 명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루킹은 아니고 해경군 김씨 정도는 된다. 뭐 그러니까 이런 물론 이게 뭐 말씀이시네요.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만약에 했다고 드러나면은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완전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예, 뭐 이런 걸 그러니까 바쁜 사람이 거기 가서 그러고 앉아 있냐 뭐 이런 욕 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문제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도 남 없는 데에선 뒤에다가 뭐 내부 총질한 당대표 이런 거 하다 걸리니까 되게 민망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상한 그냥, 사람이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 깨달았죠. 네. 예, 앞에서는 아이고 윤석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 뒤에서는 내부 총질한 당대표 쫓아낸 네. 이러고 있으니까 예. 아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에 만약에 이게 뭐 모든 게 문제된다 해도요. 그냥 좀 특이한 성격이 있구나 이 정도로 결론 날 사안입니다. 좀 특이한 행동을 했구나 정도일 네. 것이다. 근데 굳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단계 조사에 집착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일각 뭐 친한계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걸 문제 삼아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다음 출마라든지 이런 거에 좀 제동을 걸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형사를 할 때 형을 그냥 일관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살인죄면 얼마부터 얼마 사이, 뭐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 얼마부터 얼마 사이 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 징계한다고 할 때 얼마나 웃겼냐면 처음에 무슨 성상납 어쩌고 해서 6개월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양두구육 썼다고 1년 때렸어요. 예. 이게 코미디거든요. 네. 예. 봤을 때는 만약에 성상납이라는 게 사실이었으면 6개월보다 이게 더 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네. 예. 근데 결과적으로 또 성상납이 아닌 거로 나왔으니까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그러면 이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양두구육이란 말을 쓰면 1년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그게 인정된다 그러면 이게 몇 년이 돼야 되는 것이냐. 다음권 정지가. 양두구육도 1년인데 그 정도 비방이면은 네. 양두구육에서 이제 비판했던 게 뭐냐면요. 받을 예. 이유는 없지만 비판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냐 뭐 이런 거였어요. 아,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것보다 센 걸 해야 될 텐데. 네. 예. 저는 앞으로 이 윤리위원회가 참 머리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내일 1년인데 혹시 개혁신당은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 생각이신가요? 솔직히 고민인 게 그냥 명문장 하나 써볼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요. 네. 내일 아마 추경호 대표 관련 메시지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보고 있는데 글은 그래도 하나 써야겠죠. 예. 입장은 발표해야겠죠. 네. 명문을 한번 그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머리 터질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이 뭐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의뢰받아서 여론조사만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는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와서 명태균 사건에 대해 했던 얘기가 지금 다 되짚어 보시면은 뭐 까먹으신 분이 많겠지만 사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사건 터졌을 때 이게 뭐 불법 여론조사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여기 공표조사가 있고 비공표조사가 있다. 근데 공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표한 그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문제되는 게 없었다. 네. 그럼 비공표조사에서 이거는 우리끼리 전략 세우려고 보는 조사인데 여기에 조작이 있었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고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인정되기 어려운 거예요. 네. 우리가 공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인구대로 딱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비공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굳이 돈 많이 드는 20대 샘플 표집하지 않고 한 50대부터 응답 많이 받는 사람만 해서 보겠다 해도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공표가 예,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다 설명했는데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막 뭐 뉴스타파니 뭐 MBC 이런 데서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덮어서 간 거지. 네. 사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를 처음 제보한 사람이 강혜경 씨라는 분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은 명태균 씨랑도 좀 사이 틀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타들어졌죠. 그런데 예. 제가 제일 웃긴 건 뭐냐면 이 언론이라 이런 데 보면요. 강혜경 씨가 저에 대해서 뭐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 살면서 전 강혜경 씨랑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어요. 예. 오며 가며 어디서 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도 저는 강혜경 씨라는 분을 알지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를 가지고 엄청난 얘기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보면 이걸 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예. 이거는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명태균 씨랑 강혜경 씨, 김영선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아, 그렇죠.
그건 작년 11월이거든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일 때 다 시작이 된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보통 이 돈 관계 문제,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고 이런 문제는 돈 준 기록이 있고 이런 건 명확하기 때문에 예. 재판이 굉장히 금방 나옵니다. 네. 1심이.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이거든요, 1심이.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제 예상으로는 아마 지금까지 여권이 이만큼 여기 팝콘을 만들어 놓은 거에 비해 가지고 네. 그 재판의 1심 결과가 이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론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엄청난 것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막상 지나가지 제가 편하게 해보면. 말하지만 예전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너도 한 패냐 이러면서 막 했거든요. 우리 예.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김영선 의원이 예를 들어 그 국회의원 세비를 받잖아요. 네. 그럼 세비를 받은 거를 예를 들어 누구한테 얼마를 주기로 했다. 음. 그걸 갖고 세비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세비는요 세금으로 주는 월급이란 뜻이에요, 그냥. 예.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노원지 부장이 월급 받아가지고 네.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걸 예를 들어 딴 사람한테 뭐 300만 원 줬다, 400만 원 줬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그러게요. 어차피 회사가 저한테 준 돈이니까 제 주고 돈이잖아요. 소득세 다 떼고 나가지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반을 내가 정말 나한테 평소에 고마웠던 사람한테 반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네. 여기서 여기로 줄 때 혹시 액수가 크면 증여세를 내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때 봤을 때는 어떻게 세비를 이면서 세금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죠. 세비는 세금을 준 월급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지금 와서 다 냉정하게 짚어보면은 민주당이 이걸 갖고 진짜 옥수수를 털어가지고 팝콘을 만들어 놨구나 지금. 팝콘도 이 옥수수 하나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예. 이거는. 지금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그때 막 압수수색 당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저 거예요? 조사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 이후에 뭐 연락이 없나요? 서면 조사도 안 받고 그 가서 조사도 안 받고 그냥 제 거 물건 가져간 거 포렌식하고 그냥 돌려줬어요. 네. 뭐가 또 없나 보네요. 또 가져가서 뭘 해볼까 했는데 뭐 따로 연락 받은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약간 당황스러웠던 거는 네. 그러니까 이 3특검을 하기로 한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저들의 실수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특검 하자 이러는 거군요. 3개 특검은 보니까 그 특검은 이제 사실 전 특별검사도 찾기 어려울 거다. 종합특검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3특검도 특별검사들이 해가지고 뭐 구속 뭐 예를 들어 해병특검 같은 경우 구속 한 명이 실적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예산은 뭐 엄청 썼을 테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특검 자체의 어떤 문제도 중간에 불거졌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특검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또 검찰 출신 수사관들은 반발해서 갈 테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역량이 검증되지 않는 수사관들을 데리고 이미 한 번 해집어가지고 다 나온 것 중에 안 나온 것 중에서 내가 이제 사금 채취하러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 이걸 맡는 특검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하명 수사를 하러 가는 특검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미 다 쿠킹된 게 여기 밀키트 같은 게 있으니까 예.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보를 빼내가 밀키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전자레인지 데피기만 해라 이런 수사를 하라는 걸 텐데 네. 그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겁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기소는 예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아까 김성태 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보면 국민의힘의 당원당규상 출마 자격이 좀 제한이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이 좀 이용을 한다거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거를 예외를 해줘버리면 오세훈 시장에게 좀 특혜를 주는 게 될 수 있어서 이게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전에 선거를 앞두고 당원 82조인가요? 그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하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럼 그 길을 똑같이 가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방정식이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아마 글쎄요,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뭐 지금 나경원 대표부터 해서 뭐 몇몇 분들이 이제 엉덩이가 들썩거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은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서 다른 후보 내기가 힘들 겁니다. 오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줄곧 개혁신당과 연대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공개를 한 게 뭐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공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장 대표에게 기자들이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일단 오 시장이 그런 말 한 건 맞는데 지금은 연대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 시장님이 웬만해서는 이제 정치인 간에 사적으로 했던 대화를 말씀하신 경우도 드물고 예. 오 시장님이 또 그거를 이렇게까지 힘주어서 장동혁 대표 동의했다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네. 오 시장님은 이번이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걸 텐데 거기에 장동원 대표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네. 높은 확률로 장동원 대표가 오세훈 시장 앞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나와가지고는 생각해보니까 아니다라고 했을 확률이라 좀 보거든요. 아, 말이 바뀌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둘 간의 신뢰관계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겠죠. 예. 당내 지금 선출직으로서는 제일 최선임인 오세훈 시장과 당대표가 이제는 마음을 터놓고 말을 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겠죠. 저는 그거는 아마 앞으로 좀 리스크가 될 거다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물밑으로라도 뭐 어떤 접촉이 들어오는 게 전혀 없으신가요? 아이고 이제 지난 2022년에 서울에서 제가 대표할 때 예. 뭐 17명 가까운 구청장이 당선됐잖아요. 이 구청장들이야 지금 뭐 엉덩이 불났죠. 네.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 오기도 하고 사실 뭐 원래 친한 분들은 또 같이 저랑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도 이제 구청장 면면을 보면 정치를 좀 오래 하신 분이 많거든요. 네. 오세훈 아니고 우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아니고 될 수 있을까? 네. 근데 개혁신당은 어쨌든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지금은. 지금 저희는 김정철 최고위원이 사실 뭐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고 실제로 출마를 위한 충분한 재력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선 출마는 기정사실화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외에 또 다른 후보들이 온다면 당연히 경선 과정 같은 걸 거쳐야 되고 최근에는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지만은 그 함익병 피부과 원장 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또 정치 그렇죠. 쪽에도 워낙 유명하시니까. 평론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유명한 분인데 저는 되게 또 놀랐던 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나는 지지하는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누구라도 나가가지고 진짜 젊은 구의원, 시의원들 도전하는데 다만 조금이라도 한 표라도 더 못해주려 그러면은 아니 내가 그 당을 위해 그 정도 못할 게 뭐냐. 근데 그걸 보면서 한민보 원장님도 허언을 하시는 분 좀 아니기 때문에 예.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진지한 예. 결심이다. 이준석 대표의 출마 여부도 좀 관심인 것 같은데 네. 그때 경기지사 얘기를 했을 때 동탄 주민들이 원한다면 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앞을 떼다 보면 네. 나갈 수 있다 이것만 남아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동탄 주민들하고 이제 얘기를 그래도 해보면요. 사실 동탄의 교통 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광역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 이런 것들 아니면 트램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고 관심이 많은데 예. 여기서 만약에 당신이 좀 더 큰 권력을 얻어가지고 이걸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동탄 주민 입장에서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사실 대선 나갈 때도 저한테 사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경기지사로 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 동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이라면은 우리도 믿고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니까 그거는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시죠. 예. 의견을 좀 듣고 계시는 중이신가 봐요. 아니, 방송 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요 몇백 개씩 와요. 네. 그러면은 최종 판단은 좀 이후에 하겠다. 아니 무조건 그건 동탄 주민의 의사를 받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제 경기지사 나가겠다고 2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셨거든요. 뭐 김병주, 한준호 두 최고위원인데 네. 그 경기지사 선거 구도는 좀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경기지사도 뭐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내는 입장이고, 네. 저는 다만 이제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나오면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사실 국민의힘과도 적대적인 관계로 가면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 경기지사만 하더라도요. 지금 여러 사람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은 저는 경기지사로는 딱 중도까지 포섭해가지고 선거를 치러버린 인물은 한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누구죠? 안철수 의원. 예. 네.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좀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공계 출신의 인사들도 많이 지지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특히 뭐 판교가 지역구다 보니까 그 부분의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테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는 대선주자급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예, 굉장히 그러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나머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유승민 대표 나온다 정도? 그 정도가 아직까지 본인이 선언 안 하셨으니까 예. 그건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의원이랑은 뭐 아주 가까워지셨나 봅니다. 두 사람이. 가깝다기보다는 예. 그냥 이런 겁니다. 제가 항상 노회찬 의원님 말씀 인용하는 것처럼 그 일본과 한국이 싸우더라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야 된다. 장경태 의원 얘기로 좀 넘어가 네. 볼게요.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장경태 의원이 좀 반격에 나선 모습인데 사건의 본질은 추행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피해자의 어떤 남자친구의 이력, 뭐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보좌진 이런 것까지 좀 공개를 했거든요. 이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청장과 함께 일하고 있으면 지금은 국민의 소속이 아니죠. 예. 지금은 공무원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네. 국민의 소속이 아닐 테고요. 그 남자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거는 장경태 의원과 피해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예. 무슨 일이 있었냐를 따지는 거고요. 이걸 확전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언론인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왜 피의자가 지금 이제 그걸 하느냐, 아니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걸 하느냐라는 네. 거거든요. 저는 그건 장경태 의원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는 합리적으로 이게 왜 일어나지 않았다 또는 이런 걸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모자이크된 영상을 보면은 그 피해 여성이 장경태 의원에게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 네. 그런 걸 갖고 이제 손을 올렸다. 뭐 하려고 이런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까지 판례는 아니면 지금까지 수사 예상으로 그런 것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거. 예.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본인 페미니스트 선언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일반적인 페미니스트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방어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쿠팡 오늘 현안질이 있으신가요? 네, 국회에서? 있습니다. 예. 쿠팡 사건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는 국민들이 꽤 많은데 저도 문자는 받았는데 어떻게 좀 이거를 해결하라거나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공지가 전혀 없어서 그리고 김범석 의장 이런 사람들은 사과를 하지 않고 또 대리 사과를 시키고 이런 상황이라서 되게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쿠팡 사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IT계에서 굉장히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IT 인력 중에 상당수를 중국인으로 지금 소싱하고 있다. 거의 90%가량이 중국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내부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고, 예. 그렇다면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응대하기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3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의 예를 들어 계정 정보가 노출되었다. 그러면요, 전산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굉장한 보안 결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해결되려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쿠팡에 들어가 가지고 한 번씩은 자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네. 예. 그러기 전까지는 이 사태가 종결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쿠팡이 굉장히 이번에 큰 사업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나 아니면 이런 보안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안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국산을 선호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국산 소프트웨어를 쓰자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되던 하던 시절은 네트워크가 많이 강화되기 전에 예를 들어 그냥 똑 떨어진 컴퓨터에다 아래 한글 쓰고 이러던 시절에는 국산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씁시다 이게 좀 됐지만요. 지금까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많은데 국산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으면은 이 보안 서비스를 가동하지 못하게 해놓은 규칙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정부 서비스도 그렇고요. 예.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고정적인 마켓을 가지고 가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더 이상 기술 개발을 잘 하지 않고 이런 문제도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보면 최신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 가져오려고 하면은 그걸 국내에서 어떤 특별한 인증을 받는데 돈이 들고 예를 들어 10대 팔아먹으려고 예를 들어 수천만 원 드는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자연스럽게 해외의 우수한 보안 장비나 보안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계속 우리는 그 취약한 보안점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이런 보안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 한국에도 그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문화가 돼야 되는데 네. 반급 사업이나 아니면 일부 어떤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쿠팡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성장을 빠르게 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고객 관리에는 좀 소홀했고 로비력을 좀 키우느라고 대관을 할 만한 직원들 채용에만 좀 힘썼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쿠팡이 최근에 채용한 변호사만 100명이 넘는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그게 보좌진도 상당히 많이 데려갔던 거. 그렇죠. 국회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들을 싹 이제 데려갔다라는 것 나왔는데
쿠팡 변호사를 많이 선임한 게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거든요. 각종 소비자 분쟁에 회사 측에서 대리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정관계에 이제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데려갔을 텐데요. 예. 그 돈을 차라리 이런 보안이나 이런 쪽에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시에 현안 질의한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잘 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